지금 달러가 난리죠. 뉴스에서 달러 환율 얘기가 쏟아지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 당장 달러 환율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환율이 뭘까요? 오늘은 환율과 달러에 대해서 경제 초보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돈은 원화, 미국 돈 달러, 중국 돈 위안화, 일본 돈 엔화죠. 달러는 기축통화예요. 세계시장에서는 달러로 결제를 해요. 물건 사고 팔고 금융 투자하고 다 달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겠죠. 그럼 우리 돈 얼마를 줘야지 달러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원과 달러를 교환하는 비율, 이 교환 비율을 줄여서 환율이라고 합니다. 1달러짜리 지폐 한 장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45원인데 이 말은 우리나라 돈 1245원이 있어야 미국 돈 1달러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달러로 바꿀 수 있는 돈이 우리나라 돈 1200원에서 1400원, 200원이 늘어났죠.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요. 즉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환율 온도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온도가 바로 환율이에요. 아래쪽 빨간색 수는 미국 달러, 트럼프 대통령 넥타이 색깔이죠. 위쪽 흰색은 한국 원화, 우리나라 백이민족입니다. 자, 수은이 올라가요. 온도, 즉 환율이 오르겠죠. 달러 가치가 오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위쪽 원화 가치는 줄어들죠. 달러가 강하면 원화는 약해지고 달러가 약하면 원화는 강해져요. 상대적인 겁니다. 자, 온도계가 좀 이상해도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달러의 가치를 지수화한 거예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한 달러의 가치를 지수로 나타낸 겁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열심히 환율 온도계의 수은을 만지작거리고 있구나. 그럼 빨간 수은, 즉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이 머릿속에 환율 온도계를 넣어 놓으시면 절대 안 까먹으실 겁니다. 자, 그럼 환율은 왜 오를까요? 간단해요. 환율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귀해지면 오르고 흔해지면 떨어져요. 양이 적어지거나 수요가 많아지면 귀해지겠죠. 그리고 양이 많아지거나 흔해지면 떨어지고요. 요새 마스크 대란이죠. 엄청 귀해졌습니다. 왜냐? 찾는 사람 수요는 증가했는데 양은 적어지니까 귀해지고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환율로 돌아와서 왜 이렇게 환율이 최근에 많이 올랐을까요? 경기가 나쁘고 국제 정세가 좋지 않을수록 돈은 달러로 몰립니다. 왜냐? 미국은 초강대국이니까 안 망하죠. 그럼 언제 환율이 오를까요? 세계 경기가 좋지 않거나 한국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미국의 통화인 달러를 찾기 때문에 환율은 올라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97년 IMF 한국 금융위기, 이때는 한국만 안 좋았죠. 그리고 2008년 리먼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는 전 세계가 다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한국만 안 좋거나 전 세계가 안 좋아도 환율은 오릅니다. 두 번째, 금리가 떨어질 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금리가 낮을 때 환율은 떨어집니다. 왜냐? 금리가 낮아지면 달러가 많이 풀리겠죠. 흔해지니까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때, 우리나라 투자한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돈을 빼서 달러로 교환해서 해외로 나간다. 이렇게 되면은 달러를 찾으면서 수요가 증가하겠죠. 이렇게 되면 달러가 빠지면서 환율이 오릅니다.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이탈을 했죠. 이러면서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국제적으로 불안한 시기, 지금인 겁니다. 네 번째, 수출이 잘 안 될 때. 경상수지 적자죠. 수출이 잘 안 되면 수출 대금을 보통 달러로 받는데 수출이 안 되면 달러가 덜 들어오겠죠. 그럼 달러가 줄고 달러가 귀해지니까 환율이 오릅니다. 반대로 수출이 잘 되면 달러가 많이 들어오고 달러가 흔해지니까 환율은 떨어지겠죠. 근데 이 수출의 영향은 수급보다는 미치는 영향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오르면 보통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해외여행 갈 때 안 좋아요. 보통 달러를 바꿔서 나가죠. 달러를 바꾸는데 돈이 더 드는 거야. 환율이 오를수록 더 많은 돈을 줘야 달러를 바꿔주기 때문에 해외여행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달러를 보내야 하는 유학생들 부모님께서 허리가 휘어요. 마찬가지로 달러로 환전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달러 사는데 돈이 더 많이 들겠죠. 그리고 수출이 늘고 수입이 감소합니다.
이 볼펜 하나를 수출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볼펜 하나를 1달러에 팝니다. 미국에 이 볼펜을 팔고 1달러를 받았어요. 그리고 볼펜 값으로 받은 이 1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합니다. 1달러 환율이 1200원일 때는 1달러를 1200원으로 바꿀 수가 있었죠. 근데 환율이 14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같은 1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꿨을 때 1400원을 받게 되겠죠. 똑같은 볼펜을 팔고서 200원을 더 받는 겁니다. 환율이 올랐을 때, 즉 달러가 강하고 원화가 약할 때 수출이 잘 되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약달러 정책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미국이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 국가죠. 엄청난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약달러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달러만 찾죠. 어쩔 수 없이 강달러가 돼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해외에서 수입을 할 때는 반대가 돼버립니다. 이 볼펜의 재료인 잉크를 1달러 주고 사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환율이 1200원일 때는 1200원을 내고 이 잉크를 사올 수가 있었는데 환율이 1400원이 됐을 때는 1400원을 내서 1달러로 바꾼 다음에 볼펜 잉크를 사와야 되겠죠. 똑같은 잉크를 사오는데 200원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자재 가격이 당연히 오르고 그러면 즉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환율이 오른다는 게 무작정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지금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환율이 오름으로 인해 생기는 수출 효과는 반감이 되게 돼 있어요. 수출이 잘 안 되죠. 반면 수입은 어려워지는 이 단점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달러 표시 부채의 가격까지 올라가죠. 달러 표시 부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그 오른 환율만큼 금융비용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더 어려워지겠죠.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첫 번째, 세계 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경제 위기설까지 돌고 있죠. 또 질병 때문에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죠. 사람들은 소비를 안 하고 제품, 서비스 모든 분야가 다 악화되고 있어요. 상황이 위험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달러, 현금만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달러는 갈수록 부족해지고 환율은 올라가고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 미국이 금리를 많이 내렸죠.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달러가 환율이 내려가야 되는 상황임에도 환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 미국이 금리를 내렸지만 우리나라도 내렸죠, 같이. 물론 미국보다 적게 내리긴 했지만요. 미국의 금리 인하폭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점점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달러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뭐 금이고 채권이고 비트코인이고 안전자산이고 뭐고 다 팔고 달러만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고 있습니다. 돈을 왜 뺄까요?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불안한 거예요. 신흥국인 우리나라에서 자금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이 돈 가지고 다 달러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에만 외국인 자금 12조 이상이 빠져나갔어요. 주식 시장에서만. 보통 주식을 팔면 채권을 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환율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면 외국인들은 돈을 더 빼게 돼 있어요. 왜일까요? 환율이 올라갈수록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원화가 많아지죠. 우리나라에 원화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달러로 바꾸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추세라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즉 환손실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악순환이죠. 환율 상승세가 가파라질수록 외국 자금의 이탈 속도도 같이 증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과 미국이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었죠.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근본적 문제인 이 질병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환율은 국제 경기와 국제 정세 여러 가지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환율을 알아야 할까요? 달러와 환율이 왜 움직이는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런 위기 상황을 겪더라도 내 몸에 직접 체득되는 경제적인 감이 없어요. 아, 그때 힘들었지. 이거 말고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제적인 감각을 계속 쌓아오신 분들은 IMF 때, 그리고 리먼 사태, 그리고 이번 이때까지 쌓아온 동물적인 감각, 그리고 느낌적인 느낌, 이걸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리고 판단,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야지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위기 시에 금융시장이 돌아가는 것을 안다는 거, 이해한다는 거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자본주의는 사이클이죠. 이 위기가 왔지만 분명히 해결이 또 될 거고 다음에 또 한 번의 위기는 또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위기를 놓쳤다면 다음번 위기 때 이 위기를 경제적인 기회로 잡을 수 있도록 환율과 달러, 경제적인 느낌을 체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달러와 환율 반드시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 성공 투자로 가는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